네, 오늘은 25년 7월 20일이고요. 반포 힐스테이트 매물 시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반포 힐스테이트 먼저 단지 정보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이고요. 단지 정보. 반포 힐스테이트는 397세대예요. 397세대 총 5개 동이고요. 최고층은 29층이에요. 사용 승인일은 2012년 4월 2일이고 2012년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13년 전에 13년 때 들어간 거고요. 총 주차 대수는 세대당 1.76대다. 건폐율은 16%고 현대건설이 좋고 현대 힐스테이트 반포동에 있고요. 단지 면적별 정보를 보면 가장 작은 평형이 26평형이고 26평형, 34평형, 35평형, 57평형 이렇게 있네요. 26평, 34평, 35평, 57평형이다. 모두 26평형도 방 3개, 욕실 2개고요. 반포 반포 힐스테이트 세대수가 397세대 5개 동이다. 자, 위치가 좀 키우면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반포 지역인데, 반포 지역인데 이쪽에 고스포츠 터미널 신세계가 있고요. 네, 여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원밸리, 아이파크, 앞그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펜타스가 있고요. 네, 반포 힐스테이트가 요거죠, 요거 여기 반포 힐스테이트 여기 종합운동장 옆에 있고요. 잠원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반포 힐스테이트 5개 동이다. 5개 동. 여기 항공사진을 보고 있지만 조경이 좋네요. 안에가 나무도 우거져 있고 무성하고 앞에 반포천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 5개 동이긴 하고 또 세대수가 많진 않지만 거주 조건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로드뷰도 한번 볼까요? 로드뷰가 이쯤에서 볼까요? 로드뷰. 로드뷰. 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자, 요거죠. 오른쪽 보이는 거. 요런 느낌. 네, 반포 힐스테이트.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소음이 글쎄요 좀 많이 들리나? 네, 이렇게 요런 느낌이고, 동배치 한번 볼까요? 동배치를 보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이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이다. 얘는 카카오 맵이고요. 카카오 맵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힐스테이트. 구글 지도로 보면 이런 느낌. 옆에 이제 신반포로 16길이 지나고, 신반포 16길. 남쪽으로는 사평대로가 지나고, 잠원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반포 힐스테이트 면적 크기별 매매 건수 한번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기 이제 반포 힐스테이트를 보면 매매가 9건, 전세가 37건, 월세가 50건 나와 있거든요. 매매 9건은 이제 반포 힐스테이트가 세대수가 397세대인데 매매 9건은 비율로 말씀드리면 2.3%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2개, 3개가 나온 거죠. 적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매매 개수가 비율로 2.3%, 100개 중에 2개, 3개가 나와 있다. 전세는 37개가 나와 있는데요. 37 비율로 말씀드리면 9.3%예요. 9.3%, 100개 중에 한 9개 정도가 전세로 나왔다는 거죠. 인근 아파트들에 비하면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조금 중간에 중상, 조금 많은 축 거기 들어가요. 전세 물건이. 월세가 50건 나와 있잖아요. 비율로 말씀드리면 12.6%예요. 50건. 397세대 중에 월세가 50건이면 비율이 12.6%인데 인근 아파트들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는 좀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매는 적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세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소유주는 실거주하기보다는.
전월세를 많이 이제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자료는 25년 7월 19일자 토요일자 자료예요. 매매가 9건, 26평에 하나가 나왔고요. 35평에 6개가 나왔어요. 57평에 2개, 큰 평수가 좀 57평이 2개가 나왔네요. 26평에 하나, 35평에 매매가 6개가 나와 있고 57평에 2개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소유주분들은 얼마를 달라고 하냐? 호가 평균을 보면 26평은 평균이 38억이고요. 26평은 매매 호가가 38억이다. 35평은 평균이 49억 정도, 49억 6천 정도. 싸게 나온 게 47억, 비싸게 나온 게 52억이다. 평균이 한 49억 정도다. 네. 그 다음에 57평은 2개가 나와 있는데 매매 평균이 62억이다. 다시 한번 26평은 38억이고요. 달라고 하는 게 35평은 한 49억 6천인데 싸게 나온 게 한 47억이다. 57평은 62억을 달라고 한다 이거죠. 62억. 자, 이번에는 전세도 알아볼게요. 전세가 이제 37개 나와 있는데 37개 26평이 19개가 나와 있고요. 26평 35평이 18개가 나와 있네요. 26평이 전세가 더 많이 나왔어요. 19개 35평은 18개가 나왔다. 자, 거래 건수 이게 좀 그래프 모양은 아주 급격하게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18개 이렇게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면 소유주분들은 전세에 얼마를 달라고 하냐? 평균이. 자, 26평형에는 전세 평균이요 13억 5천이에요. 13억 5천. 26평은 전세 평균이 13억 5천. 25년 7월 19일자 호가 평균이에요. 싸게 나온 게 12억 2천이 있다. 12억 2천. 이게 약간 평균은 13억 5천인데 12억 2천이 있다. 35평 평균은 16억 정도예요. 16 정도인데 싼 게 10억 5천 정도다. 26평 평균은 13억 5천이고 싸게 나온 게 한 10억 2천이고 35평은 한 16억 정도 달라고 한다. 반포 힐스테이트 싼 것은 15억 5천이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실제 그럼 금액이 매매를 지금 26평 같은 경우는 38억을 달려고 하는데 실제 거래는 어떤가? 자, 이게 이제 여기 반포 힐스테이트거든요. 요거 매매를 한번 볼게요. 매매 거래가. 자, 이제 25년도 들어오셔서 여기 26평형이 80개인데 80세대인데 한 여기 26평도 있고 27평도 있는데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네. 26평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표하는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31억 5천, 32억 9천, 33억, 34억 최고가를 딱 찍었다가 3월 29일 날 31억 5천, 34억이다. 3월달 이후에 매매, 4월달, 5월달, 6월달 거래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31억에서 이제 34억까지 올라간 거죠. 그럼 지금 시세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최고가가 34억이니까 34억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한 33억이라고 보자고요. 거래는 없지만 이게 내려가진 않는다. 이 금매 아주 그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금매가 아니고서는 자, 33억 정도로 볼게요. 26평을 33억이라고 보면 지금 매매 호가가 38억이거든요. 매매 호가 38억이니까 저 33억 정도면 한 5억 정도 차이인데 갭 차이가 5억, 부른 호가하고 차이가 5억인데 조금 조정하면 매매는 조금 조정이 되잖아요. 조정을 하면 거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35평을 볼게요. 35평, 37평도 있고 35평은 159세대인데 159세대. 자, 올해 들어서 작년 말 33억, 34억 8천, 35억 올해 2월 달에 40억 9천, 40억을 돌파했어요. 49천 5월 12일 날 토제가 지정된 이후에 최고가 42억을 찍었네요. 42억. 3월달, 4월달 거래는 없었지만 또 6월달 거래 없었지만 25년 5월달에 42억이었다. 그럼 지금 시세가 얼마냐? 42억이라고 보여줘요. 42억을 보신다 이거죠. 거래는 없지만 금액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거죠. 42억.
저 지금 그 소유주분들이 평균 달라고 하는 금액이 49억이에요. 싼 게 47억이고 42억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약간 싼 거하고 한 5억 차이가 나는데 글쎄요. 아까 약간 차이가 있다 이거죠. 실제. 자, 그 다음에 57평은 지금 소유주분이 뭐 많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매매가 62억을 달라고 하거든요. 62억. 실제 한번 볼게요. 58평형 158세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략 봐도 이제 이 정도만 봐도, 여기 이제 최고가 50억 9천인데, 여기 20분 3월달에 50억 5천도, 시세가 한 52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52억이다. 거래는 4월달, 5월달, 6월달 거래는 없었지만, 한 52억 정도라고 보면, 지금 62억을 달라고 하니까 한 7억? 그렇죠. 이게 지금, 네, 한 52억 정도라고 보면, 한 10억 차이가 나네요. 지금 시세가, 실거래가가 한 52억이라고 보면, 호가하고는 한 10억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실제 거래가 되면 52억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네. 소유주분들이 62억을 달라고 하는데, 10억까지 깎지는 않을 것이고, 네. 시세하고 한 10억 정도 갭 차이가 있다. 자, 네네. 그렇고, 그러면 바브리체 그럼 월세는 어떤가? 월세. 바브 힐스테이트 50개 나와 있는데 힐스테이트 50개가 비율로 따지면 12.6%, 이렇게 100개 중에 한 12개, 13개가 월세로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월세 부분을 건너뛸 수는 없고 월세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자, 반포 네, 힐스테이트 월세가 35평하고 57평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35평, 57평. 35평 중에요. 월세가 가장 싼 게 뭐냐? 보증금 15억에 월세가 40만원. 단전세죠. 보증금 15억에 40만원. 대기동 고층이다. 남양이고. 35 중에 월세 가장 싼 것은 월세 40만원이다 이거죠. 보증금 15억이고. 월세가 가장 비싼 건 뭐냐? 가장 비싼 거는, 근데 월세가 650이에요. 보증금 1억이고 1억에 60, 104동의 중층이다. 남동향이고. 네. 월세가 가장 비싼 것은 650이고 가장 싼 것은 월세가 40이다. 자, 35평은 그렇다. 백이동 고층 한번 볼까요? 월세가 15억에 40인데 백이동 고층, 백이동. 네, 백이동이, 자, 여기는 요건데 백이동 한번 위성지도로 보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앞에 뭐 조망이 뻥 뚫려가지고 뻥 비죠 뭐. 방향이 그러네. 지금 방향이 남양이라고 했는데, 남양인데, 여기가 지금 남양인데, 글쎄요, 남양이, 얘를 남양이라 그러는지, 얘는 남동양이고, 얘는 남서양인데, 남서양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남동양은 앞쪽이 가려가지고, 좀 뷰가 좀 가릴 것 같아요. 남양인데, 그쵸. 1호 라인은 좀, 1호 라인은 남서양이니까 뷰가 좀 가릴 것 같고, 2호 라인은 이제 이렇게 양면 뷰인 거죠. 양면 뷰. 3호 라인도 괜찮을 거고, 2호 아니면 3호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죠? 방향이 정확하지 나오지 않아서,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보증금 1억에 650인데, 백사동의 중층이다. 남동향이고. 백사동의 중층 한번 볼까요? 백사동의 중층. 백사동 이제, 요건데, 앞에 백사동 중층,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에 맡기지 않아서 백사동 중층이. 남동향이라니까, 뭐 1호 라인이겠죠? 1호 라인. 여기 1호 라인이겠죠? 중층도 뷰가 나쁘지 않다. 자, 그렇고 57평 중에 월세가 가장 싼 것은 보증금 25억에 120이다. 보증금 25억에 120이다. 57평 중에 103동의 고층이다. 그럼 월세가 가장 싼 건 뭐냐? 월세 가장 싼 게 이제 25억이 120이고, 가장 비싼 게 월세가 1195만 원이네요. 보증금이 0.2억이니까 2천만 원이라는 거네. 2천만 원. 요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월세가 1195만 원, 보증금 2천이면 특별한 뭐 외국인이라든지 외국계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제 세를 안 주죠. 보증금 2천에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200만 원이네요. 2천에 어떤 특별한 용도로 쓰는 그런 월세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요. 네, 57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번엔 거꾸로, 보증금이 가장 싼 거 뭐냐. 35평 중에 보증금이 가장 싼 곳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650만원이다. 백사동의 중층이고, 남동향이고. 보증금이 가장 비싼 곳은 보증금 15억에 월세가 80이다. 백사동 고층이고요. 백사동이 나쁘지 않죠. 위치가. 여기 백사동이 앞에가, 그쵸. 앞에가 뻥뷰예요. 둘 다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57평 중에 보증금이 가장 싼 거는 좀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200만원이다. 특별한 물건이다 이거죠. 이거는 매국계라든지 뭐 이런 데 57평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월세, 보증금이 싼 것은 보증금 4억에 월세가 900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가장 비싼 건 뭐냐? 보증금 25억에 월세 120만원. 103동의 고층 남양이다. 보증금 25억에 월세 120만원. 네. 103동의 고층 57평 중에, 방금 본 것처럼 월세하고 여기 지금 57평 중에 어떤 건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200이고 어떤 건 보증금이 세서 25억에 월세가 120만 원이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기가 어떤 게 그러면 더 경제적인 거냐. 그래서 제가 통합월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월세끼리도 비교하고 싶다 이거죠. 왜냐면 월세 물건이 많은데 50개, 50개 나와 있는데 비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연이율 5%로 해서 연이자를 구하고 그 연이자를 다시 12로 나눠서 월이자를 구했어요. 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 빌려줬다. 연이율 5%로 빌려줬다. 그렇게 개념 생각을 해서 보증금을 월이자로 환산했어요. 그 월이자, 환산 월이자하고 기존의 월세를 더해서 통합월세를 만들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을 돈만 가지고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35평 중에서 통합월세가 가장 싼 게 뭐냐? 가장 경제적이고 방향이나 위치나 층이나 고려하지 않고 가장 싼 것은 통합월세가 608만원이고요. 608만원이고 원래 월세는 보증금 5억에 400이다. 그죠? 보증금 5억에 400인 물건이 가장 경제적이다. 얘가 백사동의 저층에 있다. 백사동 저층. 보통 통합월세가 가장 싼 걸 보면요. 층수가 저층이에요. 저층. 백사동의 저층이 가장 싸다. 그러면 같은 35평 중에서 가장 통합월세가 비싼 건 뭐냐? 비싼 건 통합월세가 705만원인데 이게 보증금 15억에 월세가 80만원이다. 백사동의 고층이고 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대략 임대인한테 월에 705만원 정도를 주는 꼴이다 이거죠. 57평을 보면 57평 통합월세가 가장 싼 게 뭐냐? 그게 네, 얘인데 57평 중에 통합월세 가장 싼 게 보증금 4억에 월세 900인데요. 이게 통합월세를 환산하면 1066만원 정도 돼요. 1066만원. 얘가 101동의 저층이다. 그죠? 101동의 저층. 통합월세 싼 게 저층 맞죠? 101동 저층. 남서양이고. 그럼 통합월세가 가장 비싼 건 뭐냐? 가장 비싼 것은 103동의 고층이다 이거죠. 보증금 2천에 1200만원, 1210만원 정도 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25년 7월 19일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요. 반포 힐스테이트 매물 시세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